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이수비 강사입니다. 서울고등학교 고2 내신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실적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제 소개에 적합할 것 같아서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가르친 학생들이고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서울대 재료공학과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서울대 에너지자원학과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서울대 전자전기학부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의예과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수능은 이번에 4개 틀렸고요. 그리고 고려대 화생공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연세대 전기전자과 학종으로 합격했고요. 그리고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서울고등학교를 가르치면서 그 서울고가 인원이 좀 돼가지고 14명이 1등급이에요. 그 중에 11명이 저희 학원 다니면서 제 수업을 들었고요. 영어 1등은 전타임 다 수강했습니다. 3명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했었어요. 그 학생들이 다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이제 정시랑 또 추가적으로 애들 합격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시보다는 학종과 교과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 내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랑 함께 아이들 같이 점수를 만들어 갔던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서울고 내신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쪽 동네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대치동이라던가 이쪽 강남에서도 어머니들께서 전략적으로 서울고에 보내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서울고 학생들을 관리해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저희 학원에 왔는데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등급을 지켜갔는지, 또는 영어를 잘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등급을 끌어올려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월에 더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서울고등학교 영어시험 특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울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떠오르는 게 과중반이 있다. 과학중점 학교 반이 운영이 되죠. 과중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요. 그쪽 아이들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서울대를 11명을 과중해서 보냈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5명이 그중에 이제 서울대를 갔습니다. 과중반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럼 영어 시험은 어떨까? 영어는 과연 쉬울까? 왜냐면 과중이 있으니까 영어는 좀 도외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제가 시험지를 좀 비교했고요. 사실 제가 3개년 거를 다 연구를 해봐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요. 서술형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작년 조금 낮았습니다. 1학기 중간만. 그 다음 다시 높아졌는데 서술형이 40에서 45점까지 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유형에서 변형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변별력을 잡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3년간 또는 올해도 크게 시험 유형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걸로 변별력이 잡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남학교 치고 남학교는 보통 서술형이 20에서 30점 정도에 해당하는데 서울고등학교는 40점을 넘어가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이게 가장 지금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굉장히 단순해요. 교과서는 딱 한 과가 들어가요. 1과가 아니라 한 과 들어가는데 이게 그때그때 바뀌어서 제가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팅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재작년부터 들어갔는데요. 부교재예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대략 20지문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신 들어가는 기간 후반부가 되면 시험에 가까울 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줘요. 모의고사가 대략 한 8지문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듣기, 그 모의고사에서 듣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안 챙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보시면은 비중이 보이시죠? 4개에서 다 고루 출제가 되고요. 근데 그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부교재. 그 다음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예요.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교과서만 보통 드립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부교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순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내신을 수업을 할 때는 두루두루 다 다뤄주긴 하지만 아이가 공부할 때는 부교재의 비중을 맞춰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비중이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해봤습니다. 이제 문항 특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서울고는요. 아까도 제가 서술형이 굉장히 배점이 크다 그랬잖아요. 난이도도 서술형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식 1학기 중간이랑 기말이랑 그냥 2개로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3개년치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의미가 크진 않은데 일단 객관식은 보통 수능형이라 그래요. 굉장히 평이해요. 평이하다는 얘기는 암기,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다 맞을 수 있다. 근데 그 점수가 몇 점까지? 60점까지예요.
또는 서술형이 5점이 더 늘어나면 55점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술형에서 결정돼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맞아주는데 그럼에도 등급이 안 나온 이유는 서술형 때문인 거거든요. 서술형은 일단 보시면요. 유형을 보면은 핵심어 빈칸과 요약, 영작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법 고치기가 간혹 들어가긴 해요. 원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첫 시험은 원래 쉬워요. 1학기 중간고사라는 한 시험을 보시고 요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그 다음 시험 보통 2학기 거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사라지고요. 어떤 문제가 늘어나냐면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영작도 무범위 영작. 처음 보는 문장을 가지고 영작을 하래요. 물론 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또는 요약 문제. 이런 게 늘어나요. 핵심어 빈칸도 변형이라는 게 들어가서 조금 아이들이 공부라는 게 필요한 정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점점 늘어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식에서도 단순 암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모두 고르시오라는 표현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객관식은 일단 평이한 편인데 다만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약간의 킬러일 수 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보통은 등급 결정이 된다라는 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그랬죠. 듣기라는 게 사실 서울고등학교는 고2까지 듣기가 8문항이 나오는데요. 되게 평이에요. 대비는 해줘요. 대비는 해주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달달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 정도로 평이에요. 웬만하면 듣기는 다 맞추고요, 아이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객관식 평이하다 그랬죠? 쉬운 대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학원이든 다 할 수 있고 혼자 해도 되는 느낌. 암기만 하면 돼요. 암기해서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거 변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들이 대략 55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어렵냐? 요약문이요. 이제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들어가는데 서술형에서 일단 뭐 이런 빈칸에 단어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결정타가 되는 거. 실제로 3등급까지 점수를 확보했어요. 대략 한 70점까지 확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30점이라는 결정타는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에요. 첫 번째 요약문이요. 서울고등학교가 서술형이 한 9문제, 8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요약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때는 한두 문제지만 많을 때는 5문제 이상 돼요. 요약문을 쓸 줄 모르고 또는 형태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수를 5문제면은 한 20점이에요. 20점을 다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도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학교가 서울고등학교예요. 그럼 제가 이 요약문이 왜 어려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약문 부분에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 글을 읽고 다음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쓰세요라고 써 있어요, 문제가. 그럼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읽고 이 내용을 아니까 읽고 그냥 단어를 막 쓰는데 자, 어떻게 이게 돼 있냐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왼쪽 부분에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단어예요. 요약문을 해석해가지고 맞아, 우리는 연관성을 이해해야 돼까지 왔어요. 그럼 본문에는 related라던가 relatedness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주어진 철자가 C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동의어지요. 빠르게 relatedness를 connection으로 변환하는 능력. 연습이 돼야죠, 이건. 그 다음 두 번째, 또 본문에는 living things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래요. 이 친구 글씨는 되게 더럽지만 맞았어요. creatures예요. 생물체라는 의미로서. O가 나오면 organism을 쓰겠죠. 그래서 이건 연습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틀렸어요. 아깝게 came about, 종의 등장이란 단어 써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엄청 고민하다가 reason을 썼는데 실제로 정답은 appearance였어요. 등장이라는 단어. 이거는 전교에 이 당시에 맞춘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Y라는 건 reason으로 바뀌었고 illness는 disease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서울고등학교 요약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본문에 있는 걸 찾아 쓰세요는 굉장히 쉬운 요약인데요. 서울고 요약이 어려운 이유는 본문에 있는 걸 찾아서 동의어로 바꿔서 형태도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킬러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킬러 유형은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6점짜리예요. 부분 점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선. 그래서 여기서 많이 깎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무범위 영작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그냥 지문이 없어요. 갑자기 해석에 유의하여 다음을 영작하세요. 이게 아이들 직접 시험지라서 좀 지저분해요. 보시는데 약간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천문학자가 조명과 카메라가 완비된 망원경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애들이 당황하거든요. 단어는 딱 5단어 주고 영작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요. 이거는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고 아이들이 항상 맞춰와요.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수업했던 시험 범위 내에 어떤 특정 구문이 있어요. 뭐가 나올진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구문에 나왔던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는 무슨 구문이냐면 O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를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이걸 애들이 어떻게 대비해요? 그래서 서울고는 보통 저희 학원을 다닌 애들은 이 문제를 맞히고 그래서 1등급이 되는 거고 저희 학원을 안 다닌 애들은 이 문제를 못 맞춰요. 뭐가 나오는지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이게 저희 학원을 다닌 애들과 안 다닌 애들의 차이점이었어요. 보통 구문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가정법을 활용한 구문. It was not until 2번 나왔고 prevent A from ing, take it for granted. 이거를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찾아내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시험 범위 때.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제가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는 사실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 자료를 다 분석하고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연습 문제를 직접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강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많은 학원들이 서울고를 안 하는 거예요. 손이 많이 드니까. 네, 일단 이제 이런 차이를 좀 말씀드렸고요. 요게 두 번째로 어려운 킬러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서울고등학교의 학교 시험 객관식 매우 쉽습니다. 듣기 매우 쉽습니다. 그런 걸 다 했을 때 점수 확보 40점 정도. 듣기 빼고 영작, 대비 및 정확한 암기. 이거는 서술형이지만 암기한 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암기한 대로 쓰는 거에서 서술형에서 20점 정도가 확보가 돼요. 그런데 요약문, 서술과 무범위 영작은 단순 암기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 22점 또는 그 이상의 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대체 이 로스를 뭘로 채울까지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암기하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전략편으로 가는데 요거는 한번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왜냐면 여태까지 저의 경험치랑 아이들에 대한 그 데이터로 만든 등급 컷이에요. 서울고등학교는요, 시험이 쉬울 땐 등급 컷은 95점까지 가요. 그때는 뭐 요약이라든가 변형, 암기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았겠죠. 보통 첫 번째 시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시험이 점차 어려워져서 서술형은 암기로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이 돼요. 그때 87점, 심할 때는 85점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엄청나죠? 뭘 틀리냐고요? 1등급 애들은요, 객관식 하나도 안 틀려요. 객관식 틀리면 안 돼요. 서술형 영작에서 6점 나가는 경우 있고요. 또는 요약문에서 짜잘한 감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 95에서 87점까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고는 1등급 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급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2등급은요. 전교에서 11% 정도까지를 2등급이라고 해서 서울고등학교 인원을 보면은 한 38등, 37등 요 정도로 보는데 시험이 쉬운 경우는 92점. 근데 시험이 어려운 경우는 80점 중반에서 초반까지 떨어져요. 다른 학교랑 너무너무 비교되는 이건 내용이에요. 다른 학교는 시험이 어려워도 90점대거든요. 2등급이. 서울고는 80점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똑같아요. 틀리는 건. 여기서 요약을 몇 개를 더 틀리느냐 아니면은 영작을 또 틀리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갈리고 세 번째 3등급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어학원이 서울고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뭐 40점 이런 거예요. 점수가. 제가 얘를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에게 요약문을 맞추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4주였거든요, 그때. 4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이의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랬어요. 객관식만 공략하자. 일단 아이의 등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공략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암기도 제대로 안 했고 내용도 잘 몰랐고 그냥 학원에서 뭐 통암기 시켰다 이런 정도만 했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3등급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냐면요. 우선 객관식에서 단 하나의 틀림이 없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실점이 없도록 공부를 시켰어요. 암기하고 내용 숙지하고 암기하고 내용 숙지하고 단어 테스트 보고 그렇게 해서 객관식 만점이 나왔고 이 친구는 저한테 선생님 저 처음으로 3등급이 나왔어요 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죠. 조금씩 요약문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리고는 등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서울고 방식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들 3등급이라는 이제 우리가 거의 대학 가는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학생종합부로 갈 수 있는 3등급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객관식에선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본문을 제대로 암기하자. 이게 일단 첫 번째 기본이에요. 통암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의 결정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3등급은 꼼꼼하게 암기하고 내용 숙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2등급 90점 또는 80점 그 후반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킬러 유형에서 어느 정도 정답을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무범위 영작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1등급으로 완벽하게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맞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1등급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보통 학원들은 뭘 대비시켜주나요? 아래 네모 박스 안에 것만 대비를 시켜주죠. 많은 학원들은 암기만 시켜요. 그냥 수업 설명하고 암기 시험 봐, 이게 끝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요약문이라던가 무범위 영작 대비는 그럼 아이들의 몫이겠네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애는 알아서 나올 것이고 못하는 애는 평생 못 나오겠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2등급으로 왔어도 1등급으로 올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를 위해서는 아이가 암기를 하고 내용에 대한 숙지는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필기노트를 제공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암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3등급을 위한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인데 두 번째가 바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1등급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의 요약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또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매시간 복습 시험을 진행을 해요. 근데 제 복습 시험은 좀 특이한 게 애들이 시험을 보고 저희 서울고 애들은 그냥 당연했어요. 한 명 한 명 저에게 다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오답을 한 다음에 문장을 암기까지 시키거든요. 왜냐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암기하고 오답 노트를 한 다음에 나는 답을 왜 여기서 틀렸는지, 왜 이게 답이어야만 하는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저에게 다 주저리 설명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4주, 5주를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결국은 틀리는 문제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오답을 하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시험 방식은 이렇게 해요. 서술형 대비 연습을 복습 시험도 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수업을 일찍 끝내고 남아서 한 명 한 명 다 꼼꼼하게 관리를 시켜요. 이게 저는 서울고 애들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요약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복습 시험은 보통 시험지 형태인데 요약문을 한 번 더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그 과라든가 한 개의 어떤 텀이 끝나면 제가 만든 요약문 하나 넣고, 사실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요약문은 한계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요약이라는 거는 어떤 글의 요지를 파악해서 구멍을 뚫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요지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글에 대해 요지를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약문을 만들 때는요, 요약문이 들어가는 학교를 하려면 다양한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저는 서울고를 혼자 진행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저희 학원 R&D팀의 도움을 받아요. R&D팀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께서 요약문을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최소한 2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약문으로 한 번 더 복습한 다음에 애들이 또 받아가요. 집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랬죠. 영작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근데 암기에서 푸는 영작 문제가 있고 구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영작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적중률은 100%였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나올 만한 문장들은 선생님들의 패턴을 보면 알거든요. 시험을 다 분석해보고 패턴을 본 다음에 찍어서 줘요, 아이들에게. 어쨌든 저랑 수업했던 아이들은 다들 등급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이걸 다 공부하고 또 시험도 봐요. 여러 번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적중을 했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자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데, 이거는 나중에 아이들 학교 시험지랑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위에까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실제 학교 시험지처럼. 진도가 다 끝나는 날 아이들과 5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학교 시험처럼 실제로 시험을 봐요. 마킹지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도록, 또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이건 성경어학원 전체 방식인데, 서울고는 서울고 느낌이 나도록 실제 서울고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진행을 해요. 이런 거를 저는 보통 2번을 해요. 진도 다 끝나고 한 번 하고 직전 보강 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내가 어떤 지문이 공부가 안 됐구나, 그 지문을 공부해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확인하는 시험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관리 내용인데 어느 학교나 똑같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고 애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관리 내용이 아니에요. 고백을 하자면 서울고 학생들을 저는 과중 애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남자아이들이고 과중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영어는요,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어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과중이고 영어를 할 시간이 없고 영어가 별로 안 중요한데 영어 때문에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최대한 시간을 안 빼앗는데 아이들이 등급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고 애들에게는 숙제를 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수업이 4시간이면 수업을 빠르게 나가고 쪼개가지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문제를 풀고 클리닉에서 문제를 풀도록 만들었어요. 숙제는 딱 하나였어요. 들고 다니면서 많이 노출시키고 암기해라. 그래서 아이들이요, 서울고 애들은 공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해야만 하는 거 위주로 제가 걸러줬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는 암기를 했고 학원 와서 문제를 풀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에 5시간만 투자했어요. 그리고도 점수가 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저는 배제하고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는 게 서울고에 맞춰져 있는 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분석이야 제가 어머니들께 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가장 서울고에서 1차로 보는 건 그거예요. 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과 과목이 너무나 힘든 학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성경학원 빡센 거 아시죠? 그런데 서울고는 조금 다릅니다. 효율성을 훨씬 더 우선시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도 점수가 나온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서울고등학교의 시험 유형에 대해서 인식이 잘 되셨나요? 객관식 안 중요하구나,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뭔가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2월에 선개강을 해요. 서울고등학교는 사실은 선개강이 정말 필요한 학교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머니들 아마 첫 시험 보고 느끼실 거예요. 아, 요양문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였나?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습이 안 돼서예요. 요양문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키는데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사실상 연습이 잘 되진 않아요. 시험 기간에만 연습을 하려면요, 1번, 2번의 시험을 겪어야지 그 다음에야 비로소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중력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내신의 등급을 선점하시려면 2월에 오롯이 서울고 유형만 연습하도록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양문이고요. 무범위 영작을 위한 구문 영작 연습이에요. 이거는 1등급을 바란다면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3등급? 그러면은 뭐 암기 열심히 해서 객관식만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성적은 당연히 1등급이죠. 그래서 1회반이고요. 2시에서 6시까지. 서울고 애들이 6시 후에 무슨 수업이 있어서 한 5시 50분쯤 나가는 것 같아요. 수업은 보통 제가 5시 반에 끝내고요. 그때부터 20분 정도 관리를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6시 이후까지 남아서 저랑 관리를 진행하고요.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암기 시험 같은 걸 얘기해요. 이거는 보통 아이들이 1시간 일찍 와서 1시부터 2시까지 암기 관리 및 문제풀이 정도를 해요. 집에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정규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은 수능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규반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우리 아이 수강생 후기인데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어머니들께서 앞으로 아이를 지도하거나 아이가 힘들어할 때 명확한 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서울대를 간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것만 넣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1등급이 아니었어요. 학원 왔을 때 3등급이었어요. 이 친구는. 원래는 우리 학교 유형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1학년 말해왔거든요. 이 친구가. 3번의 시험을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대요. 학교 앞에 학원에서는.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는 우리 학교 유형대로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다. 쓸데없는 걸 안 시켜요. 저는. 정말 유형대로 공부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 이 학생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동의어 대비 수업을 다른 단어로 요약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 방식에 맞춰 있어서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유의어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애들이 제일 극찬하는 게 그거거든요. 동의어 같은 걸 너무나 많이 알려주면서 그걸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확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이거를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야, 단어책을 3권을 더해. 이 말이 안 돼요. 그 시험에 맞는 동의어를 그때그때 알려줘가지고 지문에 맞는 걸로 연습을 무한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2분 내에 번뜩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답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서울고 서술형에서 정답을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도 만년 2등급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너무 2등급만 나와서 포기할까 했는데 뭘 깨달았냐면 한마디로 한 지문을 보았을 때 주제, 키워드, 특이 문법, 문장이 바로 떠올라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숙지시키는 학원의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가 결국은 이슬비 선생님과 수업과 관리 덕분에 지문을 이해, 암기, 문법, 순서, 빈칸 등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면서 지문을 익혔고 결론적으로는 1등급을 2학년부터 쭉 받게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서울고등학교는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명확히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자기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수업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영어를 많이 못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왔고요. 암기도 하고 이 친구는 항상 시험 전날, 시험 전주에 저한테 와서 여태까지 받았던 자료를 한 번 더 받아갔어요. 다시 풀겠다고. 마지막 한 주는 정리 주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수능, 내신 뭐 다 1등급 나왔고 실제로 수능은 전 과목에서 4개를 틀렸어요. 물론 학종으로 의대를 갔지만 그래서 굉장히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희 학원의 밑에서 2번째 레벨이었지만 쭉 올라가서 고1 때는 SS반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내신 등급도 3등급에서 1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네,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서울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좌절을 많이 해요. 영어 시험.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분명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학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맞춰서 아이들을 훈련할 거고 처음에는 혹시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등급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생각나시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